이번 시간은 ITQ 엑셀 2016 버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는 교재에 있으니 교재 내용을 보면서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2016 버전 열어주세요. 그리고 파일 저장부터 하도록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 저장 또는 컨트롤 S키 눌러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찾아보기를 해도 되고요. 파일 이미 저장한 게 있다면 ITQ라는 폴더 있을 거예요. 클릭해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의 저장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자신의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 형식은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 중앙에 파일 이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제지 첫 번째 장에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살펴보도록 하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내용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열, 열머리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 너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 1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A 왼쪽에 있는 비어있는 삼각형 모양 있는 곳 클릭을 해주세요. 글꼴 모두 동일하게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에 있는 제1작업에 글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으로 먼저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른 속성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시트 1 써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드래그해 놓아 주세요. 제일 왼쪽에 시트부터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해 주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 나온 것처럼 제1작업, 그리고 제2작업, 제3작업 순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변경하고 컨트롤 S키 또는 저장하기 눌러서 저장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제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제1작업 시트는 출력 형태에 나와 있고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출력 형태에 있는 데이터 B4에서 H12셀까지는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B4 셀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강의를 잠시 멈추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요.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입력할 때 주의할 내용들은 H4셀에 있는 두 줄로 되어 있는 셀 있죠? 비용까지 입력하고 Alt 엔터키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괄호 단위원 해서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고요. 셀 높이는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좀 더 키워주고 싶다면 열머리글 또는 행머리글 잡고 이렇게 키워줘도 상관없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키워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엔 오른쪽 하단에 화면을 확대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조금 더 키워놔도 상관없습니다. 입력할 때 내용들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작업일에 있는 F5에서 F12까지 여기는 모두 날짜로 되어 있죠. 여기도 그냥 출력 형태 보이는 날짜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날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H셀에 있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보이는 이 데이터는 미리 입력해도 되지만 나중에 변경해서 자동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이제 기본 데이터는 입력을 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지역과 작업요일 여기도 추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B13셀, B14셀도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빠른 작업일 써있는 G13셀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관리번호, 파견, 인원 여기도 모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건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테두리가 없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B4에서 J4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이제 컨트롤 킬 누르고 B5에서 J14까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탭에 글꼴 위에 테두리 지정할 수 있거든요.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해 주세요. 다시 한번 목록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X 표시되어 있는 셀 F13, 14 드래그의 블록 설정,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숫자 1키 같이 눌러주세요. 셀 서식의 테두리 탭에서 대각선을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셀 병합하는 것도 있는데요. 아래 B13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세 칸 드래그 해주고 이제 컨트롤 킬 누르고 아래 B14도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G13에서 역시 오른쪽으로 3칸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면 병합하면서 가운데 맞춤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열의 너비는 필요하다면 각각 조절해서 넓혀주도록 합니다. 행의 높이는 따로 지정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만 키워놓도록 할게요. 1, 2, 3행은 너비 이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선택해서 행의 머리끌 경계선을 잡고 드래그해서 30 정도로 키워주세요. 모든 셀은 굴림에 11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죠. 모든 데이터 가운데 정렬 지정되어 있는데요. 숫자와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만 나와 있는 셀, 여기는 오른쪽 정렬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으로 나와 있는 셀, 여기도 오른쪽 정렬 지정하는데요. 비용은 돈에 관련되었죠. 돈에 관련된 셀은 회계 서식을 지정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견 인원 셀만 드래그해서 오른쪽 정렬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 셀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홈탭에 표시 형식에서 숫자 셀 지정하면 이렇게 바로 변경될 수 있고요. 컨트롤 1키 눌러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 셀 선택해서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용에 대한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이번엔 컨트롤 1키 눌러 지정할게요. 회계 서식으로 선택, 그리고 기호는 없음, 소수 자릿수도 없음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회계 서식은 숫자와 다른 것은 정렬을 오른쪽으로 변경하거나 왼쪽 정렬 바꿔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정렬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비어있는 셀은 따로 정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관리 번호가 나타날 셀 여기는 가운데 정렬로 놓아두세요. 이제 제목에 해당하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있죠?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모양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십자형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세요. 글자 크기가 있기 때문에 행의 높이는 이렇게 키워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도형 안에 글꼴 입력하기 전에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에 대한 설정 먼저 하도록 할게요. 먼저 글꼴을 굴림이라고 입력해 변경해 놓을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지정되어 있는 24포인트로 변경하고 굵게 속성을 지정하고 채우기 색상 글꼴 위에 여기 있죠. 노랑을 표준색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는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정렬에 대해서 맞춤에서 위에 있는 세로 맞춤,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수평 맞춤도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안에 커서 깜빡이고 있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색을 변경하지 않았더니 색깔이 잘 안 보이고 있죠. 입력한 후에 ESC 한번 누르면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도형만 선택될 거예요. 글꼴에 대한 색깔, 자동 또는 아래 테마색에서 검정 텍스트 1로 클릭해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도형의 그림자에 대한 속성 지정되어 있죠. 그리기 도구에 서식 탭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효과를 열어주세요. 그림자로 가서 바깥쪽에서 지정되어 있는 오프셋 오른쪽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입력한 행과 열과 전혀 상관없는 아무 셀에나 이렇게 커서를 놔주세요. 두 셀 같이 선택해 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도록 할게요. 이 셀에다 이제 결제 입력하는데요. 결까지 입력하고 Alt Enter 키 눌러서 제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아래쪽 셀만 조금 더 행이 커지도록 마우스로 행 머리글을 드래그해서 키워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3개 이렇게 선택해서 내용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다시 이렇게 저처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탭으로 가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그림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복사한 다음에 나중에 그림으로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그림으로 만들어 붙여넣기 해보도록 할게요. 홈탭에서 복사 기능 있죠? 여기에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착 나타나는데 모양에선 첫 번째 것, 형식도 첫 번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복사했어요. 그러면 컨트롤 V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에 이동시켜 놓고 출력과 동일하게 세로와 가로 크기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열머리끌 드래그해서 필요 없는 것 삭제하도록 할게요. 행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 삭제할게요. 행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색상을 주황색으로 하는 부분 있죠.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관리번호, 파견 인원 써있는 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홈 탭 여기 색상 열어서 표준색에서 주황색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유효성 검사를 만들기 위해서 비어있는 H14 셀 선택을 해주고 데이터 메뉴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목록을 열어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값을 목록으로 변경해주세요. 아래 원본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나죠.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 관리번호가 써있는 B5에서 B12까지 드래그의 블럭 설정,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H14 셀 목록을 열어서 보면 관리번호가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나죠. 제일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세요. 정렬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홈탭에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G5에서 G12까지 드래그의 블럭 설정해 주세요. 숫자만 나와 있죠? 뒤에 명이라는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컨트롤 숫자 1 같이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쪽으로 가서 보면은 G표준 있고 아래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첫 번째 것 선택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네 번째 것 샵 콤마 샵샵 0 이거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G표준 해도 상관없고요. 동일하게 이제 하면 되는데 큰 따옴표 하고 명이라고 입력해서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면 보기에 숫자 뒤에 명이라는 게 붙어서 나타납니다. 띄어쓰기 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G표준으로 해도 동일하게 이렇게 명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F5에서 F12 셀 드래그의 블럭 설정해주고 블럭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로 들어가 주세요. 이름에 바로 작업일이라고 따옴표 없이 그냥 이렇게 글자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 셀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면 열머리글 위쪽에 왼쪽에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작업일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문제 1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에 해당하는 문제 I5에서 I12셀까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입력해도 되지만 수식 입력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은 equal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문제지를 보면은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서울, 그 외는 경기 인천으로 표시하고 함수는 if와 writ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거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저희가 write 함수로 값이 나오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rite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탭키 그냥 누르면 바로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아래쪽에 바로 인수가 나오는데요. write 함수의 첫 번째로 텍스트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는 관리번호가 입력돼야 되겠죠. I5줄에 해당하는 관리번호는 B5셀이 되겠죠.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나고요. 이제 콤마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인수는 오른쪽 글자 중에 제일 마지막 글자, 오른쪽에서는 첫 번째 글자죠. 그러니까 숫자 1 해서 이렇게 괄호 닫고 엔터키 눌러보면 관리번호 첫 번째 거는 숫자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드래그한 다음에 위에 write 함수 입력했던 거 잘라내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if문을 사용할 건데요. 먼저 여기도 equal 한 다음에 if 여기까지 입력하고 탭키 또는 여는 괄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if문의 첫 번째는 로지컬 테스트에서 여기는 조건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조건, 첫 번째 조건 써 있는 걸 보면은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관리번호 마지막 글자 write 함수로 구했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숫자 1이 조건이 1과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equal에서 숫자 2를 그냥 먼저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인수 입력하라고 아래쪽에 이렇게 굵게 바뀌어 나타나죠. 관리번호 끝자리가 숫자 1이면은 여기는 서울이라고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큰 따옴표 서울이라고 표시 형식 입력할 때처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콤마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거는 1이 아닌 모든 그 외, 그거는 경기 인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큰 따옴표 한 다음에 경기 그리고 슬래시 인천 큰 따옴표 닫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닫는 괄호라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셀에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요. 컨트롤 엔터 키 한번 눌러볼게요. 값이 모두 경기 인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거는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왼쪽에 있는 함수 삽입이라는 걸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f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로지컬 테스트, 이 첫 번째 인수에서 여기까지는 숫자 1이 나타나도록 동일하게 했는데요. equal해서 조건 비교하는 이 뒤에 게 숫자 1로 했더니 그냥 false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거짓이란 의미죠. 그러면 이 조건이 거짓인 경우 경기 인천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숫자 1이면 true가 되니까 서울이 나타나야 되는데 잘못됐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관리번호에 해당하는 이 번호가 숫자가 아닌 문자, 텍스트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이렇게 해서 텍스트로 인식하도록 계산할 수 있는 1이 아닌 그냥 글자 1로 인식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true 나타나죠. 그래서 1에 해당하면 서울, 결과가 이렇게 서울로 출력된다고 보이고 있죠. 그러면 현재 모두 블록 설정되어 있으니까 아래 셀도 같이 동일하게 이게 수정돼야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6행을 보면은 마지막 글자가 2니까 경기 인천 나왔고요. 7행을 보면은 마지막 글자가 1이니까 서울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2행에 있는 작업 요일에 대한 것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드래그를 해서 제5행부터 제12까지 블록 설정하고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고 equal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작업일의 요일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choose 함수와 weekday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작업일의 데이터가 써 있는 F행을 보면은 날짜만 써 있고 요일이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입력하기 위해서 먼저 요일을 구하는 weekday부터 보도록 할게요. WEK 여기까지 하면 weekday 여기 나타나죠. 첫 번째 거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weekday에 대한 거 시리얼 넘버에서 첫 번째 인수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업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나와 있는 5행에선 F5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콤마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숫자 뭐를 쓰냐에 따라서 일요일에 해당하는 숫자는 몇,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에 해당하는 숫자는 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일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닫는 괄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입력해도 동일하다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숫자 2를 입력한다면 월요일은 1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7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되는 거고요. 숫자 2를 입력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지정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첫 번째 거 1로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 써도 상관없다 그랬죠? 여기까지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해당하는 숫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일을 얘기할 때 숫자 2, 4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숫자에 해당하는 요일로 한글로 보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weekday 다시 한번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 메뉴로 이렇게 잘라두도록 하세요. 이제 choose 함수를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인수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수에는 weekday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에서 이제 숫자 1에 해당하는 것부터 숫자 7에 해당하는 토요일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입력한다면 큰 따옴표에서 일요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큰 따옴표하고 콤마에서 다시 한번 큰 따옴표에서 토요일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좀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FX 눌러보세요. 함수 인수 대화 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첫 번째 인수 그대로 놓고요. 숫자 2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과는 숫자 2가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아래 밸류 값 일요일에서 밸류 2에는 월요일을 그대로 따옴표 없이 입력을 해주세요. 탭키 누르거나 다음 칸 클릭해서 하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입력돼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보다 함수 인수에서 입력하는 게 조금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화요일부터 수요일, 토요일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입력을 하고 보면은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빼지 않고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 밸류 써있는 다른 빈칸들은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블록 설정되어서 입력할 칸 선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컨트롤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만약에 위크데이에서 이 숫자를 2를 입력했다면 여기는 일요일이 아닌 월, 화, 수, 목, 금, 토 끝에가 일요일이 되도록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 끝났고요. 3번 해당하는 이 13셀 커서를 놓아주세요. 3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홈클리닝 비용 단위원의 합계를 구하는데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셀 하나니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수식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바로 equal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equal하고 dsum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여기에도 똑같이 인수에 대한 것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sum 앞에 d 써 있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함수는 위에 있는 주황색으로 써 있는 이 레이블 여기도 같이 선택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홈클리닝 비용 단위 써 있는 셀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홈클리닝은 D셀에 써 있죠. 구분셀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이렇게 12행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비용 단위원이 써 있는 H셀까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제 콤마를 눌러주세요. 이번엔 필드인데요. 필드는 컬럼 열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 몇 번째 열의 값을 구할 거냐. 단위원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를 구할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첫 번째 열 2, 3, 4, 5열 여기에 해당하는 걸 구해야 되죠. 그래서 숫자 5를 입력하고 콤마 눌러주세요. 세 번째 인수는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히 비용 단위원이 아닌 홈클리닝 써 있는 곳에 대한 비용의 합계를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구분에서부터 홈클리닝까지 이렇게 레이블과 데이터 이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에서 이제 엔터키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제 조건에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서식 그게 나와 있었는데요. 함수로 구하는 셀에 대해서는 서식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비용이니까 비용에 대한 회계 서식으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할게요. 회계 서식 지정할 때 여기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요. 조금 더 빨리 하겠다면 표시 형식 위에 있는 이 콤마 이걸 누르면 바로 회계 서식으로 지정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콤마도 이렇게 나타나죠. 정렬도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제 이 14셀 선택을 해주세요. 사무실 클리닝 작업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한 값의 뒤에 개라는 한글을 입력하고 그리고 함수는 countif와 and 연산자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나와 있죠. 그러면 다시 여기 또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입력할게요. 화면도 조금 더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equal 입력을 해주고 해당 함수인 countif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고 첫 번째 인수 range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사용했던 dsum 함수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사무실 클리닝이라고 써 있는 이 구분, 이 셀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앞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해당하는 D가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위에 레이블 빼고 B5셀에서부터 12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의 범위는 끝이 났고요. 이제 콤마 눌러주세요. 두 번째 인수는 if문 써 있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사무실 클리닝이라고 큰 따옴표에서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큰 따옴표까지 닫아주고 그리고 괄호도 닫아주고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죠. 뒤에 개가 나와야 되죠. 문제지 조건 보면은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직접 입력해야 돼요. 바로 뒤에 연달아 쓰려면 여기에선 AND 연산자라는 걸 써야 합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입력하던 것처럼 따옴표, 개, 큰 따옴표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3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렬은 오른쪽 정렬해도 상관없고 정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함수 결과값이 나와 있는 셀은 정렬 따로 하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빠른 작업을 써야 하는 J13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min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max는 최대, min은 최소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그냥 equal 한 다음에 min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는 괄호까지 해주고 첫 번째로 넘버 1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가장 빠른 작업일이니까 작업일 써 있는 데이터 이렇게 선택 그리고 그냥 괄호를 닫아버리고 엔터키 누르면 최소인 값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작업일에 해당하는 이 날짜가 아닌 숫자 이렇게 나타나죠. 이 이유는 현재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00년 1월 1일부터 이 지정된 가장 최소인 날짜 이때까지의
일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작업일의 아래처럼 여기도 날짜가 제대로 나타나야 되겠죠. 위에 표시 형식에서 일반으로 가서 간단한 날짜 동일하게 나타나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제일 아래 비어있는 제14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도 먼저 equal 하고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H14셀에 선택한 관리번호에 대한 파견 인원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나오는 것을 변경했을 때 파견 인원도 동일하게 각 줄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하는 건데요. vlookup 함수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첫 번째는 lookup value, 눈으로 보는 이 값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는 시험에선 항상 H14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H14셀 클릭을 해주고 콤마 눌러주세요. 이제 두 번째는 테이블 어레이에서 어레이라고 나오죠. 자, 이건 배열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이것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현재 관리번호에서부터 파견 인원까지 이 셀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4에서부터 선택을 해줘도 되는데 여기에는 파견 인원에 해당하는 숫자 정확히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는 B5셀에서부터 실질적인 데이터 있는 G12셀까지 여기만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다시 콤마를 누르면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해서 세 번째 인수가 나타나는데요. 열에 해당하는 게 몇 번째냐 그 의미인데 아까 필드 사용한 함수 있었죠? 그거와 동일해요. 범위에서 몇 번째냐? 그러면 1, 2, 3, 4, 5, 6이 되겠죠? 숫자 6을 입력을 해주고 이제 콤마를 누르면 true와 false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에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3이 나오는데요. 관리번호 5행에 해당하는 것 이거에서는 파견인원 3명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H14셀의 내용을 제일 끝에 내용으로 선택을 해보면 12행에 해당하는 것 2명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숫자 뒤에 지열에 있는 것처럼 명이라고 이렇게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에 따로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조건부 서식 7번 문제만 남았는데요. 먼저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 B5셀에서부터 J12셀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에서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새 규칙을 눌러서 들어가세요. 대화상자 나타났죠? 비용 단위원에 해당하는 값이 100만 이상인 행 전체 서식을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뭐 이상인 이걸 지정해야 되니까 저희는 수식을 입력해야 돼요. 제일 밑에 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수식 입력하는 칸에 커서를 놓고 먼저 equal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수식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값이 써있는 첫 번째 셀 H5셀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하면은 단순히 HO가 아닌 앞에 행과 열에 달러가 붙어 있죠. 이거는 절대 참조 또는 절대 주소라고 해서 절대 주소가 바뀌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H5에서 H678 이렇게 변경되죠. 그럼 H는 변경되지 않고 567 이렇게 행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달러를 직접 없애거나 아니면은 F4키를 한 번, 두 번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H 앞에만 달러가 붙어서 열만 절대 참조가 이렇게 지정됩니다. 숫자 5 행에 대해서는 상대 참조가 지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셀과 조건 비교하는 거 입력해야 되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100만에 해당하는 거 콤마 없이 입력해주면 돼요. 1, 0, 0, 0, 0, 0, 0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이 조건에 맞다면 서식을 지정해야 되죠. 서식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셀 서식의 글꼴에서 지정되어 있는 파랑을 표준색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비용에 해당하는 값이 100만 이상인 이 두 개 10만, 7행과 11행 이 두 개만 서식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 1작업에 대한 건 작업이 끝났고요. 파일 저장을 해주고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감독관 PC로 전송하라고 나올 겁니다. 감독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따라 주시면 되고요. 이제 제 2작업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2작업은 필터 및 서식에서 조건 두 개 나와 있죠. 먼저 제 1작업 시트에서
B4에서 H12셀까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기본 입력했던 데이터죠. 여기를 컨트롤 C로 먼저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2작업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B2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에 동일한 너비로 만들면 되는데요. 붙여넣기 먼저 홈탭에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것, 원본 열너비 유지 클릭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높이 조절하고 싶다면 조절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점검할 때 필요하다면 조절해줘도 상관없고요. 현재는 그냥 이 상태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 하도록 할게요. 구분이 클리닝이면서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클릭해 선택, 그리고 그 뒤에 비용이 40만 이상인 이렇게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죠. 그래서 두 개 한꺼번에 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비용 단위원까지 같이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조건 범위에 B14셀 지정되어 있죠. 커서를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두 개 셀 이렇게 바로 붙어서 붙여넣기가 되고요. 구분에 해당하는 조건 아래쪽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따옴표 없이 특수 클리닝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조건을 바로 앞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분이 특수 클리닝이 아니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열너비는 따로 조절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비용에 해당하는 것 또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구분 조건 바로 오른쪽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AND 조건이에요. 뭐뭐면서 뭐뭐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건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입력하고요. 뭐뭐이거나 이런 것처럼 둘 중에 하나 조건만 맞으면 된다 할 때는 바로 옆이 아닌 아래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뭐뭐이면서 이렇게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비용 단위원에 해당하는 조건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도 40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앞에 또 조건에 해당하는 기호 입력해야 되겠죠. 비용 단위가 이상인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은 이게 되겠고요. 이제 B18셀에부터 데이터 나타나야 되는데 자료의 관리번호, 고객명, 작업, 작업일 이렇게 4개 데이터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관리번호 써있는 곳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고객명, 작업, 작업일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 B18셀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는 없애놓고 위에 표 아무 곳에나 커서 놓도록 할게요. 데이터 메뉴로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눌러주세요. 결과의 값은 다른 장소에 복사하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원본 표인 B2에서 H10까지 선택되어 나타나죠. 아래 조건 범위 클릭을 해주세요. 저희 입력한 조건 B14에서 C15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복사 위치 다시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레이블 입력해 놓은 거 있죠? B18에서 E18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 체크하지 않고 바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나타났죠? 그러면 이 나타난 셀 다시 드래그해서 이 표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결과 셀에 채우기 없음 지정하기 위해서 글꼴의 위에서 색상 채우기 없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의 오른쪽에 가서 스타일의 표 서식 있죠? 열어주세요. 밝기 보통 어둡게 되어 있는데 보통 첫 번째 거에 있는 7번째 거 가면 표 스타일 보통 7 나타나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대화 상자 나타났을 때 다른 거 수정하지 말고요. 머리글 포함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이런 삼각형 모양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에 자동으로 표 도구의 디자인 탭 나타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머리글행, 줄무늬행, 그리고 필터 단축까지 3개가 선택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2작업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제3작업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 출제가 되었죠.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피벗 테이블은 복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B4에서 H12까지 이 블록 설정 그대로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클릭을 해주세요. 기존 워크시트 선택을 해주고 위치 클릭한 다음에 제3작업 시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B2셀 클릭을 한 다음에 위치에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왼쪽에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나타나는데요.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B열에 보면은 작업일로 나타나고 있고요. C열에 보면은 구분으로 해서 홈클리닝, 특수클리닝, 사무실 클리닝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B열에 작업일 써 있는 거는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작업일을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작업일이 행이니까 열에 대한 건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구분을 드래그해서 열로 가져다 놓습니다. 조건이 1에서 4까지 있는데요. 우선 출력 형태에서 구분, 작업일 이걸 보고했고요. 이제 값에 대한 거 할 건데 조건 1번 보세요. 작업일 및 구분별, 그 뒤에 고객명의 개수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고객명을 값으로 가져다 놓으면 개수 고객명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다시 그 뒤에 또 조건 보면은 비용 단위원의 평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용 단위원도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합계라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값 필드 설정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 나타났죠. 저희 구할 건 합계가 아닌 평균이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사용자 지정 이름에 비용까지만 나타나고 괄호 안에 내용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단위 원까지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확인 눌러도 되지만 출력 형태를 잘 보면은 총 합계 값이 소수점 아래로 나온 게 없죠. 그래서 표시 형식을 클릭을 해주세요. 저희 돈과 관련된 것은 모두 서식 뭐로 한다고 그랬죠? 회계로 변경해 놓을게요. 기호는 없음, 소수자릿수 0, 합계 누르고 다시 합계 눌러서 모든 창 닫아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는 값들 소수점 아래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제 출력 형태 보고 수정을 할 부분 먼저 하고 조건 나머지 것 수정하도록 할게요. 행 레이블 써 있는 것 작업일로 변경, 구분 써 있는 것 구분이라고 타이핑해서 입력해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제 입력했다면 조건 2에 해당하는 것 작업일을 그룹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작업일 첫 번째 것 나와 있는 B5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제 그룹 메뉴 눌러주세요. 여기에서는 끝단위가 1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월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없애놓고요. 1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 날짜 수를 10일 단위로 지금 출력 형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시작 날짜 4월 09가 아닌 01로 변경 끝에 마지막 날짜는 4월 30일 변경하지 않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1일에서 10일, 11일에서 20, 20일에서 30일 이렇게 5, 6, 7행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정렬할 필요 없고요. 아까 입력해서 수정했던 작업과 구분 여기는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해 놓으세요. 아래도 따로 정렬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구분에 해당하는 이 열 나타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옆에 전체 개수, 전체 평균 이게 나오고 있죠. 요거 먼저 없애놓도록 할게요. 조건 3번에 해당하고요. 먼저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으로 가주세요. 제일 왼쪽에 보면 옵션 있죠? 옵션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레이아웃 및 서식 이 탭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는 세 번째 있는 조건이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 빈 셀 표시 하라고 되어 있죠? 같은 문자 이렇게 3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주세요. 조건 4번에 보면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되어 있죠? 체크 해제하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 대화상자 닫아주세요. 그러면 열에는 사무실, 특수, 홈 이 세 가지 클리닝에 대한 것만 나타나죠. 순서가 현재 저희가 거꾸로 되어 있죠.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구분해서 목록 열어서 내림차순 정렬로 변경하면 가나다 순이 아닌 반대 순서로 홈클리닝이 제일 앞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아까 정렬에 대한 거 다른 거 했는데 C5에서부터 마지막 셀까지 드래그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아까 회계 서식 변경했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홈탭으로 가서 표시 형식의 콤마 누르면 자동 회계 서식 지정된다고 했죠.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줘 보세요. 숫자가 아닌 별표 이걸로만 표시되어 있는 셀은 정렬 이게 지정이 되어서 가운데 정렬 나타나고요. 숫자로만 되어 있는 회계서식 되어 있는 이 숫자 이것들은 다른 정렬해도 그냥 오른쪽 정렬로 되어 나타나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여기도 끝이 났고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또 시험장에서는 이거 한번 감독관 PC로 전송해 보고요. 이제 제 4작업에 대한 거 만들 거예요. 제 1작업으로 가주세요. 차트 만들기는 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모든 셀 선택하지 말고요. 필요한 것만 출력 형태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가로축에 되어 있는 입주 청소부터 바닥 왁스 작업, 이게 써 있는 데이터는 어떤 거죠? 여기 문제를 보면은 2열에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셀이 되겠죠. 출력 형태 제일 밑에 있는 범례를 보면은 비용과 파견 인원에 대한 거 나타나죠. 그래서 데이터는 작업과 파견 인원, 비용 이 세 가지 열이 해당되겠고요. 여기서 필요한 행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레이블 써 있는 셀부터 같이 드래그를 해주면 되는데요. 아무 키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4셀부터 입주 청소, 인테리어 청소, 그리고 계단 청소는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까지만 3개 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계단 청소 클릭해서 에어컨 청소, 줄눈 시공 여기까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3개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바닥 왁스 작업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7과 11 행 빼고 다 선택이 된 거죠. 파견 인원과 비용도 동일한 행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아래도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 12행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2번씩 클릭해 선택을 하면 색깔이 조금 다르게 선택된 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차트의 조건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요. 1번 조건에 묶은 세로막 대형하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에 꺾여져 있는 그런 차트도 보이고 있죠. 조건의 7번 서식 첫 번째 줄 보면은 파견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처음에 지정되어 있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차트의 거미줄 바로 위에 있는 것, 이 역삼각형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견 인원, 비용 단위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조건의 7번 서식을 보면은 파견 인원에 해당하는 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에 보조축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비용 단위원은 당연히 조건 1번에 지정되어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해줘야 되겠죠. 선택해주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출력과 비슷한 그래프 모양으로 만들어져 나타날 겁니다. 이제 이거를 차트 이동하기 위해서 바로 위에 메뉴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 시트 눌러주고 제4 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아래 시트 탭 이름 보면은 제4 작업이 제일 앞에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일 끝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시트명이 제1에서 2, 3, 4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 순서대로 할 건데요. 조건의 1번, 조건의 2번, 그리고 조건의 3번까지는 했죠. 이제 조건 4번 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빠른 레이아웃 열어서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에서 스타일 1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조건의 5번에 있는 것 차트에 대한 글꼴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굴림 선택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글자 색은 따로 지시가 없죠. 그러면 그냥 검정으로 또는 자동으로 맞춰 놓으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검정으로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채우기 효과에 대한 것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꼴 여기에서 색상 채우기 할 수 있는데 질감에 대한 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에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있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파랑 박엽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 분홍 박엽지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엔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에 대한 테두리 따로 지정 안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 바깥쪽 클릭했다가 보면은 테두리 안 보이죠? 출력 형태 보이니까 해도 되고 테두리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도형 윤곽선에서 자동 또는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이제 조건 5번에 그림 영역에 대한 거 채우기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 영역은 이 그림이 나타나 있는 이 영역이에요. 클릭하면 그림 영역 이렇게 사각형 선택이 되어 나타나고요.
다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색상 지정하면 되는데요. 채우기 색상이 흰색, 콤마, 배경 1 써 있죠? 그냥 하나의 색이죠. 흰색, 배경 1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시간은 조건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도록 할게요. 이제 조건의 6번 보시면은 제목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차트 제목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글자까지 입력하고 ESC키를 눌러주면 커서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며 이렇게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홈 탭으로 먼저 가주세요. 글꼴에 대한 건 먼저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 굵게 속성 지정하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우기 흰색 테두리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색상은 흰색 배경 1 선택을 해주고 테두리는 여기에서 바로 변경이 안 되죠. 서식 탭 가서 여기에서 윤곽선 자동 또는 검정 텍스트 1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도 바로 여기서 지정해도 상관없고요. 조건 7번의 첫 번째 줄 내용 처음 차트 만들 때 지정을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계열 수정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계열에서 표식 먼저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계열을 보면은 출력 형태 보고 표식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꺾여 있는 이것 아무거나 꺾인 부분 클릭해 주세요. 거기가 표식이고요. 더블 클릭 바로 해줘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상자 나타나는데요. 꺾여 있는 5개 표식 모두 선택되어 있죠. 만약에 하나만 선택되어 있다면 차트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다시 표식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5개 모두 선택됐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표식 클릭해 열어주세요. 표식 옵션 다시 메뉴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을 해주세요. 형식을 마름모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10이라고 입력하거나 숫자 변경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레이블은 바닥 왁스 작업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꺾인 선형에 마우스 가져가면 값이 2라고 나타나고 막대 그래프에 가져가면 40만이라고 값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하도록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바닥 왁스 작업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여기에서 바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위쪽에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쪽에 지정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위에 오른쪽에 차트 오른쪽에 차트 요소라는 게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지 말고 데이터 레이블로 가서 오른쪽 삼각형 누르고 나타나야 될 위치 바깥쪽 끝에 이렇게 선택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서식에서 눈금선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림 영역에 가로선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거 보이고요. 위에 차트 도구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은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 변경하지 않고요. 대시해서 파선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축에 대해서 출력 형태 참조에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기본 축에 대한 세로 축은 최소값이 하이픈 되어 있어요. 차트 바깥쪽 클릭했다가 세로축의 숫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최소 최대 주 단위 변경할 수 있도록 나타나요. 최소 최대 주 단위 이 변경되는 단위가 다르다면 여기서 직접 입력해 수정하면 되는데 이번엔 수정하지 않습니다. 최소값이 하이픈이 아닌 숫자 0으로 나타난다면 아래의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회계로 변경 그리고 기호 없음, 소수자릿수 0으로 변경해서 지정하면 현재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조축에 해당하는 숫자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경계에선 최소값은 0명이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4.5가 아닌 5명이죠. 5를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주 단위도 0.5명이 아닌 1명 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숫자 1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잘 보면 주축의 오른쪽, 보조축의 왼쪽 여기에 선이 보이고 있고 아래쪽에도 선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왼쪽에 거 선택해서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그냥 검정 이렇게 지정해주고 보조축도 선택, 윤곽선 검정 그리고 가로축도 글자 선택한 다음에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자동으로 선이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법례가 나와 있는데 비용에 해당하는 게 두 줄로 나타나고 있죠. 저희가 Alt 엔터키 눌러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인데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우선 비용 단위원을 선택을 해주고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열 이름에 지정되어 있는 걸 그냥 지워버리고 글자 그대로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닫는 괄호까지 이렇게 한 줄로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벌써 변경된 게 보일 거예요. 이제 이 대화상자도 확인 눌러 닫아주세요. 이제 최다 작업 써 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삽입 메뉴 가서 도형 선택해도 되고요. 차트 도구 서식에 바로 도형 삽입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선택해도 동일하게 목록 나타나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설명선에서 지정되어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위치와 크기는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노란색 핸들 되어 있는 튀어나온 부분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색상 하얀색으로 보이고 있죠? 색상이 없다면은 점선이 뒤에 보일 텐데 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바로 흰색, 테두리는 지정해도 되고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윤곽선에 검정 지정하도록 할게요. 두께도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너무 두꺼워 보인다 싶으면 두께는 위에 3개 아무거나 얇은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홈 탭 가주세요. 글꼴에 대한 지정 따로 없지만 차트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에 11포인트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렬은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도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최다 작업이라고 입력하면 되는데요. 글자가 같은 흰색이라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입력 먼저 해놓고 ESC 눌러주세요. 도형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의 색깔 검정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모든 작업 끝이 났는데 도형 서식 이건 닫고 보도록 할게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점선 이걸 보고 혹시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확인도 해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제1작업에서 데이터 잘못 입력한 경우겠죠. 자, 그러면 모든 데이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동영상 강의 없이 다시 한번 혼자서도 연습을 해볼 수 있다면 해보세요. 시험장에선 파일 최종 저장하고 감독관 PC로 전송을 하고 프로그램 닫고 그리고 감독관한테 전송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교실을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